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관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도 좀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실 분 아시겠고, 저는 윤관식이고요. 저는 한 14, 15년간 유기화학을 정말 몰입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에 대한 어떤 타이틀까지, 그러니까 뭐 전국 1타 혹은 특정 회사 1타 뭐 이런 식의 타이틀까지 있었고, 화학은 이제 유기를 하기 그 전까지 해왔었는데, 이제 편입에 와서 이제 올해는 화학도 같이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과 유기화학을 이제 제가 모두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자, 25학년도 연고 의학 편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연대, 고대 같은 경우도 유기화학이 조금은 나오죠. 하지만 대다수가 화학이지만 유기 조금 나오는 거고, 의학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화학, 유기 둘 다 나오는데, 약대는 뭐 워낙에 아시다시피 유기화학을 좀 사랑하는 학과다 보니까 유기화학에 대해서 특히나 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보시면 네, 제가 사실 이 슬로건이 되게 오래됐어요. 윤관식 유기화학, 윤관식으로 완성되다. 유기화학이요. 근데 화학을 윤관식으로 완성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사실은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과거에 했던 화학, 이제 와서는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죠. 근데 유기화학은 이제 완성된 상태로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학도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고, 아마도 제가 좀 지금 화학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좀 거짓말 같고, 제가 볼 때 한 올해를 지나면 충분히 화학도 제가 유기화학을 완성시킨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효과가 높을지, 성적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오개념 없이 여러분들이 지식 정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화학은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하지만 유기화학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일단 제가 과거에는 이제 기명 편입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유기화학과 화학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피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M사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메가죠. 그 메가에서 이제 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가 PT가 시작되면서부터 PT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피트 유기화학을 강의했어요. 물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1타를 했던 기간은 한 7년여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유기화학을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장기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경험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지방 가면 막 사인해 달라고 하고, 뭐 나름 처음 그런 경험 있을 때는 좀 어색하기도 했죠. 극장 앞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막 사람들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기화학 1타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편입에 대한 대비를 하러 이제 기명에 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편입에서 제가 이 많은 컨텐츠들을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지는 앞으로 이제 향후 편입에서 유기화학에 대한 어떤 포션, 그리고 화학에서에 있어서의 비중이 결정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뭐 이 중에 당연히 출판된 것도 있고 시중 서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과거에 이제 편입 유기화학 말고 피트 유기화학 할 때 1타를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력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외모는 아닐 거잖아요. 제가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양질의 컨텐츠였던 거죠. 그리고 높은 적중률. 그러니까 제가 적중했다 그러면 뭐 사실 좀 뭐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 분도 있었지만, 적중한 게 사실인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던 게 굉장히 많은 연도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윤관식의 컨텐츠는 반드시 봐야 돼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 데뷔하지만 정말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한 굉장히 누구나 많이 봤던 그런 책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뭐 PT를 대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MD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유교학 공부를 하는데 일종의 선행 같은 학습으로 유교학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풀어오기 위한 용도로 문제를 사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가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그쵸, 업시키시고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학교에 편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유교학에서 수석 및 만점자를 배출했어요. 이 중에서 만점자가 없던 회차도 있어요. 하지만 만점자가 없는 회차일지언정 수석은 늘 배출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만점자가 한 명만 있는 회차도 있었고, 그때도 역시 제 수강생이었었고, 그리고 최장기간 동안에 유교학에서 1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늘 입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결과가 보여주니까 아, 유기는 윤관식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무겁습니다. 당연히 유기는 윤관식한 들어야 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에 응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팩트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일 그 속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책임질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늘 팩트 체크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전달을 했고, 그러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유교학은 윤관식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유기는 윤관식에게 인 것처럼 여러분의 의학 편입 그리고 연고 편입도 역시 저 윤관식이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교학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의대나 약대를 대비하신다면 유교학은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김영편입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화학 선생님들이 유교학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만큼 유교학이 완성된 사람 없을 거고 저처럼 오개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기는 사실 지금 시기가 1월 이제 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 시험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끝난 분도 있을 거예요. 1차 끝나고 면접을 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2주가량 기간 동안에 2025학년도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전해 들었던 사실 굉장히 씁쓸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개념인 거죠. 나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풀지 않았대. 알고 보니까 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이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힘겹게 준비한 그 노력, 그리고 당연히 시간, 그리고 무료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금전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오개념 혹은 한두 문제의 오개념 때문에 빚을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기에 더욱더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유교학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교학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걸 보다 명확하게 알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곧잘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피트 때는 정말 문제가 오픈되고 정답도 오픈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요.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답이라는 것. 만약에 뭐 하나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토시 하나라도, 그럼 그걸 정말 클리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맥머리 스미스하고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틀렸고 난 이렇게 강의했는데, 왜냐하면 난 이 논문을 참고했기 때문에. 근데 당신 책에는
이상하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 대중적인 경우에 학생분들은 뭘 믿어요? 윤관식보다야 당연히 맥머리 스미스 유기학을 책 믿지 당연히 윤관식 믿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책이. 왜냐하면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며 보면 말이 안 되니까.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쪽에서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그 논문을 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다음 에디션에서는 그런 내용을 빼고 그 문제도 빼겠다. 이런 거요. 라는 것을 거칠 만큼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던 게 제가 지금 10여 년 이상의 유기화학을 1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 편입으로 와서 느꼈던 건 뭔가 많이 가려져 있고 문제도 오픈되지 않고 복원은 했다지만 모든 걸 복원하지 못했을 거고 복원했다 한들 정답은 없고 정답은 내가 가리킨 1번이면 1번이 맞는 거고 제가 가리킨 게 2번이면 2번이 맞는 거고 정말 주먹구구식.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더 책임감을 느끼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면 일단 1월이고요. 지금 현재 주 6회, 총 6회 수업이에요. 주 1회로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을 안녕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유기화학 통합 이론에 대한 베이스를 다지는 과정이 기초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파트 1, 2, 3로 되어 있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호흡은 길지만 그 호흡 하나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합쳐봐야 몇 번? 네, 24번 안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을 만나는 거죠, 저랑. 한 달에 4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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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해서 길게 가는 거예요. 대신 주 1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죠. 한 달에 4번 보는 거고. 그러면 유기화학 전체 이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도 공부해야 돼. 화학도 공부해야 돼. 양 많은 생물도 해야 돼. 그 각각에서 조금씩 벗어난 전공도 조금씩은 건드려야 돼. 학교 다니면 재학생이니까 가뜩이나 GPA 신경도 써야 돼. 영어 혹시나 몰라 준비해야 돼. 시간 없잖아요. 잠도 자야 돼. 먹기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주 1회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만 다가가시면 결국 8월이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화학 선생님들이 유기화학 한다고 중간에 이탈하셔봐야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는 건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명확한 유기화학 지식이 아니라 혹여 제가 올해 불과 1, 2주 전에 들었던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잘 따라서 저만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기출을 풀어요. 기출은 8회. 여기서 이 기출은 사실 제가 복원한 건 아니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시험 응시한 학생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다고 알려주시긴 하세요. 그럼 저도 이제 그걸 학원 쪽에 피드백 해드리고 학원 쪽에서 학원이 이제 많은 돈을 써서 이제 복원한 문제들을 저는 학원에서부터 제공을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공받았다라고 이제 서약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기출을 풀 거고요. 마지막 11월, 12월은 제가 횟수를 쓰지 않은 이유는 결국 12월부터 시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 일정 상황에 맞게끔 파이널의 횟수는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어서입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횟수를 보게 되시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론을 배우면 당연히 문제를 병행해서 푸셔야 돼요. 제가 유기화학 교재 자체에는 문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엔제라는 문제를 병행해서 푸시면 돼요. 당연히 수업 듣는 이론의 진도에 맞게끔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구몬하듯이 오늘 요만큼 배웠으니까 문제 요만큼 풀면 되겠다. 순서대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배운 걸 문제에 적용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엔제 역시도 또 굉장히 많은 기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08년도까지 김영편이 PMS 있을 때의 확보했던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기출들은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 사는 기출은
최근 몇 개년치의 기출만 따로 다뤄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기출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보다 보면 뭐 되어 있냐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나왔던 게 이제 또 다시 나오기도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파트별로 우리가 나가는 진도를 보시게 되면 1은 처음부터 알켄까지예요. 2는 알카인부터 알코올까지입니다. 그리고 2까지가 사실은 PT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PT를 준비했고 하지만 아쉽게 떨어졌고 잊고 있다가 뭔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PT 때의 지식이 있다면 PT까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제 조건, 없으면 1부터 하시고 있다면 3만 하셔도 되겠죠. 3가 바로 에터부터 카본일 쭈르륵 하고 마지막 아민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약대를 대비하신다 다 하셔야겠고, 그리고 MD를 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MD도 여기까지는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럼 MD이신 분들은 무엇만, 분광학만 더 추가적으로 배워주시면 되는 거겠고, 분광학은 제가 이 파이널에 하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특강으로 개설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초창기에 1, 2, 3, 4, 5 이때 다른 과목에 집중하다가 뒤늦게 이제 7월 달부터 유기화학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들이 그 지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을지가 사실 염려됩니다. 내일이 아니라가 아니라 제가 이 업을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제가 단지 강사로서의 앞에 서 있어의 입장만이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까지 감정적인 전이가 되어서 사실 저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커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뭔가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연말에 막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가능하시다면 모를까 2달 동안에 이만큼을 압축해서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속도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앞에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때 한다면 마음가짐은 조금 더 다부지고 단단하게 먹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재도전이시다 그러면 뭐 이때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겠죠. 굳이 미리미리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되시나요? 자, 이게 2025학년도 유기화학에 대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반화 커리큘럼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은 비슷해요. 1, 2월에 기초입문합니다. 다만 화학은 모두 다 주 2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초입문 우리가 1, 2월 2달 동안 6주간 진행하고요. 우리가 12번 만나면 끝나요. 그럼 기초입문은 뭐냐? 라고 한다면 네, 당연한 얘기지만 통합이론을 배우기 전에 디딤돌 강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말은 기초입문인데 정말 기초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유기화학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선생님 기초입문이라고 해서 화학 수업 듣는데 뭔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눈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초라는 타이틀, 노베이스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저는 그에 맞아야 된다고 봐요. 화학 공부에 진심이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갑자기 점프 뛴다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전자 배치하다가 뭔가 확 점프 뛴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중간에 공백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또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름에 걸맞게 합니다. 기초입문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요. 사실 화학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럴싸하다 라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게 바탕이 안 되면 너무 허무맹랑한 듯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부터 용어부터 잘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각 영역별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1, 2월이라는 6주 기간 동안에 배웁니다.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이 정도는 됐으니까 이제 비로소 거기다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통합이론을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게 돼요. 다만 여기서는 따로 앞서 유기화학처럼 엔제를 병행해서 풀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이때는 그때그때 교재에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풀어드려요. 이론 때. 그러니까 그때 같이 풀게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흡수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문제집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제라는 게 또 7, 8월에 진행을 합니다. 7, 8월의 엔제는 뭐냐면 이론을 배웠지만 배운 이론이 완벽하게 여러분께 됐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리뷰를 병행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서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게 바로 요 7, 8월 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역시 기출과 파이널을 풀어요. 물론 또 뒤늦게 시작하시는 7, 8월에 단기 완성이 있지만 역시 넉 달 동안 했던 걸 단기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혔는데 여기로 왔다. 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간 컬이죠. 이 편입에 대한 대비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혹은 이런 식의 시험에 대한 대비했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학을 수시로 가셔서 정시로 가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장기간의 시험에 대비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내성이 좀 떨어져요. 부족하다고 할까요? 과거에 제가 이제 피트 수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1년간 대비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에 대한 유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은 전날 밤새거나 며칠 밤새고 각성기 먹으면서요. 막가스 먹고 하면서 시험 보고 한 잔 마시고 까먹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래왔고 현실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올해만 하더라도 12월 중순부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지금까지도 한단 말이죠. 1월 말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또한 시험을 계속 여러 학교들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연대 고대 본 친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대 약대 준비를 또 한단 말이죠. 의대 약대 준비를 하려다가 조금 어려우면 중간에 연고대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준비해서 의학을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 기간 동안에 이 멘탈 관리라던가 체력 관리가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분명히 당부드리는 건 이건 시험 대비입니다. 절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특정 과목은 재미가 생길 거고요. 그 재미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갖고 공부하다 보면 은연중에 이게 공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지식으로 파고들게 돼요. 그럼 그 불필요한 지식을 파고드는 시간만큼 거기에 관심을 쏟는 만큼 여러분이 정작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익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셔야겠고 그 위주로 시험 대비를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간혹 수업하다 보면 흥에 이끌려 혹은 학생들의 피드백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더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역시 난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계속해서 세뇌를 하셔야 돼요. 저도 쉬는 시간마다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내가 전 시간에 제대로 잘했나? 혹시 내가 뱉은 말 중에서 불필요한 말은 없었을까?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을 가다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쉬는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을 또 만나는 거예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기에 띄울 수 있는 기출들은 전부 다 오픈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된 학교가 보통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오픈되는 학교들의 문제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 학원 측에서 받은 거고 서약서 쓴 거기 때문에 임의 노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으나 이것들은 다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에 맞게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실을 수 없기에 몇 문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때요? 피트나 MD 준비했던 분들과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죠. 주관식이고 객관식이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라는 게 특징이네요. PT를 대비했다면 구조가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근데 이론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편입입니다. 보시다시피 너무나 쉬운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쉬운 문제를 지난 1년 동안 학생들한테 참 많이 질문 받았어요. 물론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아닌 학생분들에게요. 뭐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다르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배운 분들은 질문 안 해요. 너무 뻔한 거니까. 근데 나에게 배운 게 아닐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섣불리 설명하기가 어려웠기에 다양한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최대한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으나 어쨌든 이렇게 쉬운 것도 나와요. 이건 진짜 쉬운 거죠. 또 뭐 중앙대학교예요. 오픈된 학교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중앙대학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5개년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2002년도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대에서. 뭐가? 이 1번 보기가요. DMF에 대한 NMR 피크가 몇 개냐 이거요. 여기 2개로 나왔잖아요. 2개라고 배운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슬프지만 3개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도 3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당연히 3개입니다. 팩트예요. 이게 5개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분광학은. 데이터 주고 이걸 통해서 뭐 해라? 구조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나온 학교들이 꽤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된 학교가 아닌데 이거는 작년 연대 미래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주어지지 않고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서 구조를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러한 반응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객관식으로 나온 학교도 있어요. 이건 화학 문제입니다. 이쪽 화학 문제 쪽은 연대, 고대, 그리고 의대 이렇게 3군데에서 이제 제가 한두 개씩 뽑아봤어요. 화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눈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보통 객관식이고 서술형이 조금 있고 고대는 거의 100%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줄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개념을 잘 익히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관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하 구조 제시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게 뭘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부했다면 이건 정말 쉽다 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못 푼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걸 빼고는 이런 건 어때요? 당연히 맞춰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있어서 수준이 비슷하다라면 결국 한두 문제에서 당락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문제가 5개념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앞으로의 편입 수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떻게 수업 준비한지가 궁금하신가요? 는 아니겠죠. 윤관식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윤관식의 수업을 듣고 지식을 습득한 후 시험을 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죠. 따라서 아무리 과정이 아름다웠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실 거고 최대한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 역시 여러분 옆에서 잘 버팀목이 되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에 있어서의 그 2025학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본 수업 시간에 만나 뵙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꼭 이룰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